2024학년도 수능 연구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시장 집중도 지표 이래가지고 뭐 세 가지 지표가 나오죠. 시장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별로 뭐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뭐 꼼꼼히 읽어보면 되는 것들이고, 요 그래프 해석하는데 뭐 요거 조금 봐야 되나요? 또 뭐 읽어보면 되는 건데, 요거 좀 설명하고, 뭐 문제 요 적용하는 거죠.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보면 알아요. 이슈 지문을 올릴 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그죠? 자, 봅시다. 독과점은 한 개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독점과 두 개 이상의 소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과점을 합친 용어로서 특정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독과점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죠. 뭐 한 개가 독점하고 있다. 그죠? 두 개 이상이 과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정 소수 기업이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단일 물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가 뭐 독점, 뭐 판매량이 한 시장을 한 80% 이상 점유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을 지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공급량도 지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그죠? 그게 이제 시장 지배력이라는 건데, 시장 지배력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봅시다. 그죠? 시장 지배력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나 수량 등의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뜻하는데, 소수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진 시장은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그렇죠.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 뭐냐라는 일단 얘기가 나오고, 얘들은 뭐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뭐 수량 이런 것들 지들 마음대로 이제 결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이다 그러면 지들 마음대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공급도 줄였다 내렸다, 그죠? 할 수 있을 거니까. 만약에 뭐 골고루 돼 있다 그러면 이들 뭐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이 골고루 어떤 뭐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얘가 함부로 가격을 올려 내리고 할 수 없는 거죠. 얘들끼리 막 합쳐서 힘 합쳐가지고 야 올리자라고 하면 그것도 불법이죠. 담합이라 그래가지고 불법이 되는 거지. 그죠? 뭐 치킨값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치킨값.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된다. 그죠? 그게 이제 시장 지배력이고, 소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독점이나 과점일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된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대 기업이고 막 얘들 덩치가 큰 이런 기업에서 조그만 어떤 경쟁 기업들은 이게 다 그냥 좀 게임도 안 되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얘들 둘이가 담합해버리면 시장이 엉망진창이 되죠. 가격도 막 지들 마음대로 올려버리고. 그게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요거 이제 재작년 수특에 있는 거였죠. 수특에 있었습니다. 영상에 있을 겁니다. 제 영상에. 하여튼 봅시다. 계속 봅시다. 시장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장이 집중되어 있으면 당연히 독과점화 현상이 나타나죠. 그게 독과점입니다. 지배를 많이 하고 몇 소수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시장 집중도 지표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소문으로 듣고 판단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답니다. HHI, 그다음에 뭐 지니, 그다음에 CR. 대표적인 시장 집중도 지표로 하이 지수, 지니 개수, CR이 있다. 하이 지수. 그죠? HHI 지수, 그다음에 지니 개수, 그다음에 CR,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다음에는 HHI 지수가 뭔지, 그다음 지니 개수가 뭔지, CR이 뭔지를 설명하겠네요. HHI 지수, 그다음 지니 개수 쭉 설명하다가 이제 뭐 CR까지 나오면 끝이네요. 그죠? 요 세 개가 설명하면 내용이 끝이구나. 일단 뭐 HHI 지수가 뭔지 한번 봅시다. 는 시장 내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 수치를 각각 제곱하여 합한 값이다. 제곱하여 합한 값이다. 점유율의 수치를 제곱하여 합한 값이다. 얘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세계 기업이 뭐 50%, 30%, 20%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요거 제곱 이렇게, 요거 제곱 이렇게, 요거 제곱 400이 되죠. 모두 합하면 3,400, 3,800 이렇게 되죠. 그죠? 3,8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해가지고 점유율의 퍼센트를 제곱해가지고 합한 거, 요게 이제 HIC 지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 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시장에서 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50%, 30%, 20%라면 하이 지수는 각 기업의 시장 점유율 수치를 제곱한 값인
2,500, 900, 400을 모두 합한 3,800이 된다. 그렇죠. 얘도 이렇게 하이라고 왜 읽죠? 그죠? 하여튼 뭐 읽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HHI 지수는 로 이제 집중도를 판단할 수 있답니다. 봅시다. 하이 지수를 바탕으로 시장 집중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2,500을 초과하면 고집중 시장, 1,500보다 크고 2,500 이하이면 중집중 시장, 100보다 크고 1,500 이하이면 저집중 시장, 100 이하이면 경쟁적인 시장으로 판단한다. 이제 이렇게 숫자별로 이제 단계가 있네요. 2,500을 넘어간다 그러면 고집중, 2,500 밑으로 이제 1,500까지 가면은 중집중, 1,500 밑으로 이제 100까지 가면은 이제 뭐 저집중, 100 이하면 이제 경쟁 시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되면 될수록 이거 뭐 제곱의 합이 작아지겠죠. 좋고. 이거 뭐 편차 제곱의 합이 작아지는 것처럼 편차가 작아지면은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골고루 되는 거잖아. 편차가 작다라는 말은 값이 골고루다라는 얘기고, 그죠? 편차 제곱 그런 거 들어봤죠? 그걸 일단 놔두고 어쨌든 이거 요 이제 HH 지수가 작을수록 좋았다. 경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과점이 적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봅시다. 하이 지수는 정부의 기업 합병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합병한 후에 하이 지수에 따라 합병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이게 HH 지수인데 왜 이렇게 자꾸 하이라고 있냐, 그죠? 봅시다. 어쨌든 HH 지수는 저 기업이 이제 정부에 이제 기업 합병을 승인을 해주는 이러나 봐요. 그러니까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가 오케이 뭐 합병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승인을 내주는 모양이네요. 그러면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합병한 후에 HH 지수가 이제 어떻게 바뀌잖아요, 그죠? 만약에 50, 30, 20이었다가 예를 들어 이게 두 개가 합했어. 그러면 80이죠. 80, 20이잖아요, 그죠? 80, 2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HH 지수를 한번 봅시다. 이거 각 제곱해서 더하면 88, 64 6,400에다가 200 6,800이 되네. 그죠? 6,800 확 커지죠. 아까 얼마였습니까? 3,800에서 6,800으로 확 늘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편차가 커질수록 이거 HH 지수는 커져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져버리니까 6,800으로 커져버리니까 6,800 여기다 씁시다. 요 두 개 합하면 이제 6,800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6,800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HI 지수가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80 대 20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요 두 개가 합병해가지고 80이 되면 너무 쏠리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안 그래도 지금 3,800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고집중 시장인데 6,800까지 끌어올려 버리니까 초고집중 시장인가요? 뭐 그래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야 하지마, 안돼 하겠죠. 승인을 안 내주겠지. 그죠? 그러니까 합병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에서. 계속 봅시다. 지수가 1200 미만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1200 이상 2500 미만이면서 결합전보다 250 이상 증가하거나 2500 이상이면서 결합전보다 15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기업 합병이 금지된다. 그렇죠. 기업 합병이 금지되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자, 첫 번째, 일단은 뭐 지수가 뭐 1200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냅둡니다. 냅둬요. 1200이면 저집중 시장인가요? 그죠? 냅두는데 이게 일단 1200 정도면은 저집중 시장인데다가 요 이상 1200 저집중에서 2500이니까 고집중, 그러니까 중집중, 그죠? 저집중 중집중 사이인데 결합 전보다 250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안 된대. 합병 안 돼. 금지. 두 번째, 기존에 결합하기 전에 이제 2500 이상이었는데 고집중이죠. 이상이었는데 결합 전보다 15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금지된답니다. 요 두 가지 케이스가 안 된답니다. 그죠? 그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는 일단 적용해 봅시다. 그러니까 안 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였었죠. 그죠? 합병 금지되는 경우 요 두 가지. 요런 게 있구나라는 거 일단, 그러니까 독해할 때는 그냥 요런 게 있구나라는 거 외울 필요는 없고, 그죠? 숫자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요런 게 있구나, 문제가 나오면 돌아와야지, 뭐 그 정도만, 그죠? 이렇게 해놓고 돼요. 그죠? 외워놓고 있으면 됩니다. 또 계속 봅시다. 이제 진위 계수 얘기가 나오네. 한편 진위 계수를 통해 시장 집중도를 판단하기도 한다. 진위 계수로 이제 집중도를 판단한다. 지금 집중도를 판단하는 그 지표잖아요. 그죠?
시장 집중도를 판단하는 지표가 HIC 지수, 그다음에 진입 개수, CR. 요 세 가지였다. 이번에 이제 진입 개수를 본다. 진위 개수는 일반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데 기업 분포의 불균등도를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 진입 개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입 개수는 뭐 식료품 값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돈에 식료품 값이 이제 몇 %인가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느냐 그거 결정하는데 썼었죠. 근데도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이렇게 쓴답니다. 진입 개수. 다른 내용이겠지만, 그죠? 다른 적용하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걸로 기억이 되죠. 우리 배경 지식으로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봅시다. 아래 그림에서 X축인 직선 옥은 기업 수의 누적 분포, Y축인 직선 OD는 시장 점유의 누적 비율을 나타내는데, 지금 이제 X축인 직선 OC 요 놈이 기업 수의 누적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뭐 5%, 그러니까 뭐 상위 5%, 그러니까 뭐 1등부터 5등, 그러니까 100개 기업이, 총 100개 기업이 있다면 5개 기업을 말하는 거고, 총 100개 기업이 있다면 요 10개 기업을 말하는 거죠. 10은, 그죠? 근데 만약 총 200개 기업이 있었다. 그러면 총 이제 10개 기업을 말하는 거죠. 5는, 그죠? 총 200개 기업이 있었으면, 그죠? 요거는 이제 총 200개 기업이 있었으면 총 20개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상위, 그죠? 1등부터 이제 꼴찌까지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죠? 규모로 주로 세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Y축에 이제 OD. 요거는 시장 점유율의 누적 비율입니다. 시장 비율, 누적 비율. 누적. 결국 이제 100%가 이제 누적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누적 했고 100까지 가는 거죠. 누적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꼬꾸라지겠지. 그죠? 누적이 아니면, 그죠? 그때 근데 그 기업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지금 누적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겠지. 그죠? 여기까지 가겠지. 계속 봅시다. 예를 들어 곡선 위의 한 점인 A의 값은 5%의 기업이 시장 점유의 1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자, 일단 뭐 요 A점을 봅시다. A점 같은 경우에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누적 5개 기업 1등부터 5위까지 기업이 그 시장이 10%를 먹고 있대. 시장 점유를. 그러면 또 여기 10개의 기업은 뭐 여기가 뭐 완전 20은 안 되고 16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 그죠? 16 정도 되겠네. 그러면은 10개의 기업, 상위 10개 기업이 16% 정도를 먹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면 갈수록 좀 적게 먹네. 그죠? 꼴찌 기업은 조금밖에 못 먹네.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적 5개 기업이 10%를 먹고 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요점을 보게 되면 누적 5개 기업이 5개를 먹고 있죠. 누적 10개 기업이 10개를 먹고 있죠. 10%를 먹고 있죠. 누적 50개 기업이 50%를 먹고 있죠. 그러면은 각 기업당 1%를 먹고 있는 거잖아요. 100개 기업이라면 각각 1%를 골고루 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따라 이렇게 만약에 요 로렌츠 곡선이 여기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5% 5개 기업이 5%, 10개 기업이 10%, 50개 기업이 50%, 그죠? 이러니까 1%씩 골고루 먹고 있는 거야. 골고루. 근데 이게 이제 볼록 튀어나오고 오는 순간 얘가 원래는 5%를 먹어야 되는데 10%를 먹고 있죠. 그죠? 많이 먹고 있네. 불균등하게 얘들이 1등부터 5위 기업이 많이 먹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보는 거겠죠. 계속 봅시다. 이러한 기업 수에 따른 시장 점유의 누적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곡선을 로렌츠 곡선이라 한다. 그렇죠. 로렌츠 곡선이라 하는 겁니다. 요런 곡선을 로렌츠 곡선이라 한답니다. 그러니까 누적 비율, 변화.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많이 먹는 기업을 앞으로 내는 겁니다. 앞에 있는 그 퍼센트 1등 등수로 매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렌츠 곡선 이렇게 그려지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러면 뒤쪽에 있는 기업이 요 뭐 99 막 98등 얘들이 이만큼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 이제 많이 먹을수록 이 앞에다 그린 겁니다. 그죠? 그린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네. 어쨌든 앞에 그린 겁니다. 앞에. 그죠? 1등부터 뭐 등수로 보면 돼요. 요거는 그죠? 등수로 보면 됩니다. 그 이제 요렇게 그린 걸 로렌츠 곡선이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리면 앞에 1등부터 5위가 많이 먹으면은 그죠? 이렇게 그려지겠지. 더 많이 먹으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죠? 뭐 1등부터 5위가 엄청나게 다 먹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죠? 점점 이게 이 빗금친 부분은 늘어난다.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죠. 로렌츠 곡선. 계속 봅시다. 진위 개수는 삼각형 OBC의 넓이를 분모로
x는 y를 나타내는 직선 OB와 로렌츠 곡선 사이의 빗금친 넓이를 분자로 하여 구한 값이므로 빗금친 넓이가 넓을수록 진이 계수도 커진다. 그렇죠. 자 봅시다. 이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인데 뭐 이거 뭐 어렵진 않은데 일단 진위 계수는 삼각형 OBC 요 삼각형을 분모로 한다 그랬잖아요. 분모. 이거 분모는 바뀝니까? OBC 요건 안 바뀌죠. 안 바뀝니다. 고정이죠. 고정값입니다. 그죠? 고정값이고 분모는 고정값이구나. 그 다음에 x 이퀄 y 요 그래프를 말하는 거네. y 이퀄 x 그죠? 기울기가 1인 거를 나타내는 직선 OB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어떤 직선 y 이퀄 x 요 그래프죠. y 이퀄 x 요 그래프를 말하는 거네. 와 로렌츠 곡선 사이의 빗금친 넓이 요걸 이제 분자로 한대. 요 넓이를 분자로 한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분자가 커지고 이게 이제 점점 작아지면 분자가 작아지는구나. 그죠? 그러면 분모가 지금 일단 고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고정값이기 때문에 분자가 작아지면 전체적으로 진위 개수는 줄어든다. 분자가 커지면 분자가 이렇게 커지면은 진위 개수도 커진다. 그죠? 그러니까 진위 개수가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바뀔수록 진위 개수가 커질수록 불평등, 불공정, 그러니까 독과점의 어떤 비율은 불균등도는 더 커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이 넓어질수록. 그래서 봅시다. 모든 기업이 균등하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직선 OB와 같을 것이므로 진위 개수는 0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균등하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5개 기업이 5% 먹고 있고 10% 기업이 10개 기업이 10등까지 기업이 10% 먹고 있고 50등까지 기업이 50% 먹고 있고 그러니까 그럼 골고루 1%를 먹고 있으니까 로렌츠 곡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 붙어버리죠. 그러면 이 빗금친 넓이는 제로가 되잖아요.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가 0이 돼 버리니까 진위 계수는 0이 되죠. 그렇죠? 빗금친 부분가 넓을수록 진위 계수도 커지는 거니까 이게 이 넓이를 말하는 거죠. 이게 분자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분모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자가 0이 돼 버리니까 진위 계수는 0이 된다. 그렇죠? 계속 봅시다. 한 개의 기업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아주 작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빗금친 부분의 모양이 삼각형 디보와 비슷해질 것이므로 진위 개수는 1에 가까워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거 만약에 한 개의 기업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1등 기업이 뭐 한 99%를 먹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누적 그래프니까 이렇게 되겠죠. 한 개의 1등 기업이 이만큼 먹고 있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그러면 빗금은 이만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에 가까워지지. 왜냐하면 요 넓이 분의 요거니까. 그죠? 거의 뭐 반띵하는 수준 아닙니까? 그죠? 1에 가까워지죠. 요 넓이와 요 넓이는 거의 비슷해진다. 1에 가까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1등 기업이 뭐 이만큼 먹어진다.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 이 로렌츠 곡선의 이제 조건에서 요 1등은 이쪽으로 갑니다. 많이 먹는 놈을 이쪽으로 보냅니다. 1등 기업이 이쪽으로 보내고 적게 하는 게 이쪽으로 보냅니다. 만약에 1등 기업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조건을 좀 써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등수가 높은 기업이다. 그래 봅니다. 그죠? 그래 봐야 돼요. 하여간 뭐 이제 로렌츠 곡선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그 분자가 커지기 때문에 분모는 고정된 상태에서 커지기 때문에 진위 개수는 커진다. 그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그러나 진위 개수는 시장에 참여한 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기업의 점유율이 같으면 값이 0이 되므로 진위 개수를 바탕으로 시장의 집중도를 파악할 때 주의해야 한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요거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그죠? 진위 개수는 시장에 참여한 기업의 이제 수와 관계없이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100개 기업이 있으면 1등부터 100등까지 쪼록 그죠? 1등, 2등, 3등, 4등, 100등까지 나열했다 그랬죠. 근데 이 지금 그 진위 개수는 어떤 수에 대해서 한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개 기업이라 그러면은 요거 1등, 요거 2등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얘들이 1등, 2등이 50%씩 먹고 있어. 이거 지금 무슨 시장입니까, 이거? 2,500이니까 5,000이죠. 그죠? 이거 작업하고, 이거 작업하면 2,500 하면, 다시.
요거 2,500, 요거 2,500에다 더하면은 5,000이죠. 그죠? HHI 지수가 5,000이죠. 5,000이면은 얼마입니까, 이거? 5,000이면 지금 고집중 시장인 거죠. 2,500 넘으면 되는데 지금 5,000이니까 초고집중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완전히 뭐 두 개 기업이 두 개 나눠 먹고 있잖아요. 완전한 과점 체계잖아요. 근데 진위 계수는 0이야.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50, 50이니까 그죠? 50, 50. 지금 50% 50% 기업이 50% 먹고 그 다음 나머지 50% 기업이 50 먹으니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요 점을 지나는 로렌츠 곡선은 여기 붙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진위 계수가 제로입니다. 맞죠? 응? 지금 A 기업이 50% 먹고 B 기업이 50% 먹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과점 상태인데 진위 계수는 0이 돼가지고 야 공평하네. 이 시장은 문제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 기업의 숫자를 표시를 안 하면 그죠? 그 얘기입니다. 기업의 점유율이 같으면은 기업의 점유율 55% 같으면은 0이 돼 버리죠. 진위 계수가. 그죠? 시장 집중도를 파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야 시장 그 진위 계수가 제로니까 시장 집중도는 맞네.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또 봅시다. 예를 들어 소수의 기업이 동일한 점유율로 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는 산업과 수많은 이 동일한 점유율을 차지한 채 경쟁하는 산업 모두 진위 계수가 0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많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기업이 이제 동일한 점유율로 과점 체계를 이루고 있는 아까 50% 나눠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 두 개 기업이 그죠? A 기업과 B 기업이 50, 50으로 나눠 먹고 있는 상황. 이거 지금 비경쟁적 무슨 경쟁적 시장 했습니까? 잠깐만 뭐라 그랬지? 불안정 경쟁 시장. 확실한 불안정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죠? 확실한 불안전 경쟁 시장인데 이렇게 되면 근데 진위 계수는 0이야. 그죠? 요런 산업, 요 두 개 나눠 먹고 있는 산업과 수많은 기업이 동일한 점유율, 그러니까 1%씩, 100개 기업이 있어. 그죠? 요거는 지금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죠. 거의. 그죠? 근데 이 그래프가 똑같아. 그리게 되면. 또 진위 계수가 0이고, 진위 계수 0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로렌츠 곡선의 이제 빗금진 부분이 지금 분자가 돼야 되는데, 그죠? 분자가 0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똑같다는 얘기지. 이거 진위 계수 0, 진위 계수 0. 요 놈은 불안정 경쟁시장, 요거는 경쟁시장인데, 진위 계수로는 판단을 못 한다는 얘기지. 요 놈도 0, 요 놈도 0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까지 봤다. 그 다음 이제 CR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CR라는 지표를 주로 활용하는데 이는 해당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상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합한 값이다. 이건 이제 CR이라는 지표는 뭐냐? 점유율이 높은 상위 기업들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합한 값이다. 그러니까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합한 값.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CR1은 한 놈, 원이니까 한 놈. 가장 높은 어떤 시장 점유율을 CR3는 1, 2, 3등까지 포함해가지고 시장 점유율 합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죠? 계속 봅시다. 예를 들어 CR은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CR은 상위 3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 합계를 나타낸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R1이 50% 이상이거나 CR2가 또는 CR3가 75%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어떤 뭐 제재를 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 뭐라 한다. 그죠? 그 CR1이 뭐냐? 1등 기업이 50% 이상 먹거나 뭐 2등, 1등, 2등, 그다음 1등, 2등, 3등 요 세 개 합한 값이 75% 이상일 경우에 요건 이제 시장 지배력이 가졌다라고 결정한답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CR이 50% 이상이거나 CR2 또는 CR이 75%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지 시장 지배적 기업의 판단은 뭐 시장 점유율 기준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진입 장벽의 존재 정도. 이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장벽이 어려운 거.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뭐 떡볶이 같은 거는 뭐 사업하기가 쉽죠. 진입 장벽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내가
야, 난 반도체 한번 만들어 볼래.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돈도 많이 들고 진입 장벽도 크다. 진입 장벽도 크다, 그죠? 그래 보는 거고. 삼성이랑 아니면 SK랑 내가 뭐 경쟁해야 되는데 그러기 어렵죠. 핸드폰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 못하죠. 그죠? 경쟁 기업의 어떤 상대적 규모 엄청나죠. 핸드폰 시장이나 아니면 뭐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 내가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근데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삼성도 그때 삼성 자동차를 만들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죠? 이건희 회장 또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것처럼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처럼 대기업도 자동차 만들려다가 실패했다. 그런 거니까 진입 장벽도 존재하고 상당히 규모도 뭐 종합적으로 고려해갖고 이제 그 시장 지배력을 판단한답니다. 그죠? 단, 시장 지배적 기업의 판단은 시장 점유율 기준 이외에도 시장 진입 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기업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렇죠. 또한 연간 매출액 또는 또 구매액이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매출 40억 미만이라 기업은 중소기업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 다이소에 납품하는 작은 기업, 그다음에 뭐 지우개 만든다? 뭐 이 정도가 되겠나요? 펜은 또 되게 크잖아. 볼펜 같은 거는 그죠? 그러니까 뭐 40억짜리 미만 어떤 아주 작은 기업들인데도 뭐 규모는 작은데 뭐 시장 지배가 뭐 한 80% 되게 커. 지배율이 크다. 그러면 야 이거 시장 지배 기업이네라고 하지 않고 그냥 40% 40억 그 매출 40억 밑으로는 그냥 시장 지배한다고 안 쳐줍니다. 퍼센트는 그냥 좀 제외된답니다. 퍼센트는 상관 안 한답니다. 돈이 너무 작을 때는. 또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기업은 시장 지배적 기업에서 제외된다.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시장 지배력을 지닌 기업이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부당한 지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얘들이 하는 게 그거죠. 자유롭고 공정한 어떤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올바른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력을 지닌 기업이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올바른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어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하는 일이다라는 거고. 내용을 칩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 내용 그다지 어렵지 않았죠. 약간 요 정도에서 좀 설명이 필요했었나? 그 외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문제 풀면서 이제 숫자 계산하는 거 그런 거는 한번 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다 이제 문제 풀 수 있을 텐데. 일단 이제 윗글을 이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독과점에서는 한 개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이거 독점이잖아요. 그죠? 독점, 과점 다 들어있으니까 포함되지 뭐. 맞고. 소수의 기업이 이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죠?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는 거죠. 불안정 경쟁 시장. 소수가 과점이잖아요. 그죠? 이런 기업들이 지들 마음대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가격을 막 올리고 내리고 막 한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맞다. 그다음 진입 개수가 클수록 진입 개수가 크다. 그러니까 빗금진 부분이 더 크다.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 어떤 그 지배력이 쏠려 있다. 불균등하다. 이 얘기니까.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균등. 불균등이죠. 그죠? 이렇게 로렌츠 곡선이 볼록 올라와가지고 이게 넓어. 지금 진입 개수는 요 넓이분의 요 넓이잖아요. B급 넓이잖아요. 그죠? 요 넓이는 고정이니까 이게 커질수록 커질수록 진입 개수는 커진다. 이게 커진다는 말은 뭐냐? 그죠? 여기 요 1등 기업이 얼마나 먹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1등 기업이 이만큼 먹고 있으면 이만큼 올라와 버리는 거니까. 그죠? 요 넓이 말하는 거니까. 불균등하죠. 그죠? 로렌츠 곡선과 이제 y 이퀄 x y를 나타내는 직선의 넓이 면적이 좁을수록 로렌츠 곡선과 요 넓이를 말하는 거네.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로렌츠 곡선 그리게 되면 요 넓이를 말하는 거죠. 자, 이 면적이 좁을수록 이게 분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분자가 작아지면 당연히 개수는 작아지지 뭐. 좀 맞고 틀렸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유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점유율만 따지는 게 아니라 딴 것도 못 했잖아요. 무슨 진입 장벽 어쩌고 고려해가지고 시장 지배적 기업을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0억 밑으로도 규모 매출이 작아 그러면 그냥 중소기업이라도 지배 기업이라고 안 본다 그 얘기겠죠. 맞고. 적용하는 문제들인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런 것도 풀어보면 되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도
윗글을 바탕으로 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국가에서 특정 품목을 판매하는 시장은 갑과 을이라는 두 개 기업만이 동일한 점유율, 이거 50-50이었네요. 그죠? 50-50 먹고 있었다. 경쟁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이네요. 그죠? 그런데 새로운 기업병이 시장 참여해가지고 현재는 세 개 기업이 동일. 이렇게 하면 이제 33, 뭐 33, 뭐 3분의 1씩이니까 그죠? 33.33333 이겠지만 이렇게 이제 333 표현하겠죠. 서로 경쟁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동일한 점유율. 세 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각각 30억이다. 세 기업에 그럼 세 기업이니까 30억이니까 뭐야? 총 90억짜리 뭐 시장이네요. 총 90억짜리 시장. 총 90억짜리 시장인데 각각 40억 밑으로는 이제 안 쳐준다 그랬잖아요. 어디 갔나? 저 40억 미만일 때 기업은 이런 거 안 쳐준다 그랬으니까 얘들은 안 쳐주겠네. 요즘 30억이니까 얘들 뭐 A 기업, 요 B 기업, 갑을이구나. 갑을 병이죠. 얘들이 30, 30, 30이니까 그죠? 총 90억짜리 시장인데 얘가 30, 30, 40 밑이니까 얘들도 뭐 그냥 시장 지배적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 요 맞겠고 그죠? 그 다음에 기업병이 시장에 참여한 후에 HIH 지수가 뭡니까 이거? 각각의 점유율에다 제곱해가지고 더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 50, 50이니까 5, 25 5, 25 25, 00 25 두 개 하면 5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3333 3333 339 해봐야 되네 이거 33 곱하면 339 339 339 9 8 이러려고 1089 요 세 개 다 돼야 되잖아. 1089 더하기 1089 더하기 1089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3 곱한 거랑 똑같네. 3, 9, 27 3, 8, 24 이거 들어고 3 2, 9 3, 2, 6, 7 그러면 3, 2, 6, 7 이렇게 되나요? 그죠? HIC 지수가 지금 아까 이제 두 개가 여기 나눠 먹고 있을 때 이거 5천이었죠. 5천이었다가 이렇게 바뀌었다. 3, 2, 9, 7로. 그러면 작아졌네? 그죠? 작아졌네. 이거 맞고. 일단 뭐 그다음에 이 시장에서 진입 개수는 진입 개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넓이에서 그죠? 로렌츠 곡선에서 이렇게 나온 게 로렌츠 곡선인데 근데 로렌츠 곡선 이 지금 동일하게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고 그죠? 지금 참여하기 전 그죠? 두 개 이제 여기 이제 요거 50, 요거 50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겠고 진입 개수는 제로.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1등이 33%, 2등이 66%, 3등이 99%니까 이렇게 되겠네. 로렌츠 곡선은 역시나 여기다 붙어버릴 거고 역시나 뭐 진입 개수는 제로겠죠. 그죠? 여기 뭐 이렇게 삐져나왔고 요 넓이를 말해야 되는데 그죠? 없으니까 제로가 되겠네. 그러니까 뭐 진입 개수는 참여하기 전도 0, 후도 0 동일하겠네. 맞다. 같은 말입니다. 맞고 시장 지배력이 아니라고 판단하겠죠. 맞고 그죠? 이거 30, 30, 30이니까 40 밑으로는 안 쳐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의 기업이 시장에 더 많이 참여해가 너 참여했다. 그래가지고 일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면 CR3 그럼 지금 CR3니까 얘가 뭐 얼마나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뭐 세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던 게 100이었죠. 참여하기 전까지는 1, 2, 3등이 세계 기업이니까 세계 기업이 꼴찌가 3등이니까 그죠? 그럼 1, 2, 3등 다 더한 게 100이었다가 뭐 조금이라도 차지하게 되니까 100보다는 조금 작은 값이 되겠네. 그죠? CR3 조금 작아지겠지.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33, 33, 33이었잖아요. CR3는 99죠. 99라고 하기 아니라 3.33이니까 다 더하면 100이겠구나. 그죠? 1, 2, 3등에 다 단 거라니까. 100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4개까지 했다 그러면은 뭐 33에 33에 뭐 10에다가
예를 들어 33, 33, 33, 뭐 20, 1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CR3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줄어들겠지. 100보다. 그죠? 이전보다 작아지는 게 맞지. CR3 이전 값은 100이었다가 그죠? 꼴찌가 조금이라도 먹어버리기 때문에 뭐 한 90, 뭐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작아진다 맞고. 기업 병이 시장을 철수하고 병이 철수했대. 을이 병을 먹었다고? 그러면은 로렌츠 곡선 전과 참여하기 전에는 병이 참여하기 전에는 로렌츠 곡선이 어땠습니까? 이거 붙어 있었죠. 병이 참여하기 전에는 지금 50, 50이었잖아요. 50 먹고 50 먹었잖아요. 그죠? 병이 참여하기 전에. 그러다가 병이 참여해가지고 30, 30, 33, 33, 33, 33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갑이 지금 병을 먹었다 그랬나? 아, 을이 병을 먹었다 그랬죠. 을이 병을 먹었다. 그러면 33, 66 그러니까 66, 33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올라오겠네. 그죠? 올라오겠네. 이 기업이 지금 66을 먹었을 거 아니야. 그죠? 66, 33 이렇게 되겠죠. 이 33을 먹었으니까 을이 병을 먹었으니까 66, 33 이렇게 되고 로렌츠 곡선은 동일한 형태입니까? 이거 지금 동일해요? 아니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거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서의 어떤 뭐 진위 개수는 제로죠. 이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빗금친 부분이 제로잖아요. 넓이가. 그죠? 근데 이게 볼록 올라오죠. 왜냐하면 66짜리 생기니까 요 1등 기업이 66까지 먹어버리니까 요렇게 올라오겠네. 이만큼 빗금 생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지수 진위 개수가 어떤 수가 0보다는 커지겠지. 그죠? 어떤 뭐 얼마분의 얼마 이렇게 뭐가 생긴다. 그죠? 요 넓이값 요것분의 요거가 진위 개수니까 동일한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볼록 올라오더라. 그죠? 3번. 보기엔 우리나라의 이제 특정 산업에서 이제 기업들이 어떤 뭐 산업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간 내용을 쓰나 골라라. A는 30%인 B 30%, 뭐 20 먹고 있네요. 일단 100, 요 4개가 이제 100을 먹고 있네. 그죠? 제곱했다. 뭐 그냥 뭐 900, 900, 400, 400. HIH 지수로 구하라. 뭐 제곱한 거 다 더하라면서요. 그죠? HIH 지수는 얼마입니까? 이거 1300? 1300에다가 2배 하면 2600인가요? 그죠? 다 더하면 2600. 2600. 2600이면 어떻게 되지? 아까 2500이 고집중이 됐나? 2500 이상이 뭐 고집중이란 그랬어요? 어딨나? 여기 있네. 2500을 초과하면 고집중. 1500에서 요 사이면 중집중. 요 사이면 저집중이라 그랬으니까 2500 초과네. 그죠? 고집중이네. 2500 초과 고집중. 2500 초과 고집중 맞네요. 그죠? 이 정부는 A와 C의 합병. A와 C 이거 합병한다고? A와 C 합병하면 어떻게 됩니까? 50 그 다음에 30 20 이렇게 가네요. 그죠? A와 C 합병하게 되면 A와 C 합병하냐 안 하냐 승인해 주는 거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되는 경우가 아까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랬죠. HHI 지수를 이용해 가지고 첫 번째 안 되는 경우 그 결합 전에 이 정도 이상이면서 또 이만큼 증가하면 안 돼. 결합 후에. 그다음에 결합 전에 요거 이상이면은 이제 150 증가하면 안 돼. 요 두 가지 경우였잖아요. 그죠? 기업 합병 금지된다 그랬으니까 일단 HIH 지수를 구해 봅시다. 일단은 봅시다. 그러면은 기존의 HIH 지수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제곱하면 2500 그다음에 900 400이죠. 글씨가 왜 이러지? 900 400 그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거 3400 3800 3800이 되나요? 3800 3800이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아까 2600이었나? 그죠? 그럼 기존에 2600에서 3800이 됐으니까
일단 그러면 기존에 2800이었다. 아니 2600이었다. 기존에 2600이니까 여기 해당 안 되고 2번 케이스네요. 그죠? 2600에서 2500 이상 2600이니까 결합 전보다 150 증가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결합 전보다 지금 1200이 증가했나요? 그죠? 맞나요? 1200이 증가했죠. 안 되네. 150 이상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 증가하는 값이. 그죠? 150 이상 증가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안 되네. 승인 안 되네. 그죠? 이거 두 개 합하니까 너무 3800이 돼가지고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2500 이상이고 2500 이상이고 그다음에 두 개 더 했을 때 이제 나중에 합병했을 때 그 HIC 지수가 150 이상만 증가해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훨씬 넘어 버렸네요. 1200이나 증가했네. 안 돼. 이렇게 했겠다. 뭐 그렇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 없죠. 그죠? 이게 뭐 이 정도로 쉽게 나오지는 수능에서 이렇게 쉽게 나올까요? 하여튼 뭐 이게 이제 그 좀 뭐 인용이 돼서 그죠? 연계가 돼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본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뭐 이슈 지문을 올렸습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갑시다. 또 좋은 질문 있으면 이슈 지문으로 여기다 올리겠습니다.